앞서 보신 것처럼 20년 전 사건에 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례적인 일인데요. 당시 사건이 왜 국민적 공분을 샀는지,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2차 피해와 사적 제재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당시 가해자가 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처벌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처벌할 수가 없었던 겁니까? 20년 전에 관련 법령의 한계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2013년도에 친고죄가 성범죄에서 전부 다 사라지게 됐는데요. 예. 20년 전에는 친고죄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한 13명 정도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아예 공소권 없음 처분.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합의를 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런 처분을 받았었고요. 죄가 그나마 좀 중하다고 분류가 됐던 10명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소년부에 송치가 돼서 보호 처분을 받았고요. 20명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소년부로 처음부터 바로 넘겨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소년원에 수감되거나 이런 여러 처분을 받기는 하지만 이걸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데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한 명도 없었던 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적 공분을 산 건데,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당시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죠.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지금은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 성범죄의 어떤 기억을 환기하는 게 상당히 고통스럽고 예. 남성 수사관 앞에서 이 부분을 진술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런 배려가 없었는데 거기서 나아가서 심지어는 밀양을 이끌어갈 아이들이 다 지금 당신 때문에 뭐 지금 누를 보게 됐다, 피해를 보게 됐다라고 오히려 피해자를 좀 압박하는 듯한, 탓을 하는 듯한 그런 진술이 경찰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예. 심지어는 네가 밀양물을 다 흐려놨다 이런 말을 했던 경찰도 있었습니다. 예. 이 말을 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네. 상당히 피해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엄중했는지 한번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가 5천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2차 가해가 일어났는데, 자, 지금 뭐 밀양 같은 경우는 성폭행범을 두둔하는 도시다. 그래서 뭐 지역의 혐오 여론을 열자 자치단체장에 나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수사하면 안 됩니까? 사실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 일단 그 당시에 동일한 사안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지가 않고요. 사법적인 단죄는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만에 하나 사후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재심이란 절차도 있지만 그것은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굉장히 유의미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경우에 한정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설사 수사하지 못했던 추가 범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시효의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공소시효가 끝났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종합했을 때 일단 사법 절차 안에서 좀 피해 복구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 정리해 보면 재수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밀양시도 그래서 아마 성금 모금 계획을 발표했는데, 자, 피해자를 좀 지원하는 방안 뭐 없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밀양시는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서 이 성금을 모집하고 이 피해자의 자립을 좀 돕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늦었지만 다행인 부분인데요. 한 단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유튜버를 통해서 다시금 환기가 되면서 1억 원 정도의 성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시민단체의 몫으로 과연 남겨두는 것이 맞는 방향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시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법무부에 인권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피해자, 특히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여러 지원책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사, 재판이 끝나면 단절되기 마련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사후적으로도 또 이 범죄의 특성상 굉장히 평생 트라우마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후적인 그런 지원책을 정부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어떤 수사기관의 태도, 이게 좀
개선이 많이 됐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경찰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서 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에 특히 이제 성범죄와 관련한 피해 진술을 했을 때 어떻게 인식했느냐를 인식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81.4%,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꼴로 2차 피해를 오히려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보다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답변을 한 건데요. 가정 상처를 입는 부분은 2차 피해 내용 중에 굉장히 피해를 축소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태도. 예. 그 다음으로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그런 내용들. 세 번째로는 가해자와의 피해를 수사기관이 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2차 피해로 느꼈다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도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사적 제재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퍼뜨려지고 이걸 좀 어떻게 피해를 복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범죄의 피해를 복구하는 건 가해자를 처벌하고 민사적으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가해자 신상들이 공개되면서 엉뚱하게도 가해자의 여자친구다라고 해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한 여성에게 이른바 별점 테러 그리고 영업 방해에 이르는 정도의 어떤 신상 노출이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당사자가 업무 방해로 이제 형사 고소 조치를 또 취한 적이 있고요. 예. 지금 피해자도 내가 밀양 사건의 피해자라고 이렇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더 나아가서 피해자가 특정되도록 어떤 사실관계까지 적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엔 좀 주의를 상당히 기울이셔야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